중에 다 하지 못한 이야기란 바로 1번과 2번을 합치는 건데,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자석을 놓고서 야, 자석의 끝부분과 자석의 중간 부분 중에 A와 B 중에 어디가 더 자석의 힘이 세니? A요. 그죠? 양쪽 끝이 더 힘이 세잖아. 왜 힘이 세니? 그랬을 때 뭐라고 말했어? 여기를 지나는 자기역선의 개수가 5, 6, 7, 8, 무려 9개가 지나가고 있는 거 보이죠? 여긴 자기력선이 불과 3개밖에 안 지나가는 거야. 동일한 면적에 자기력선의 개수가 3개. 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9개라면 이 자기력선의 개수가 3배 차이 나지. 자기력이라는, 즉 자기장의 세기가 3배만큼 큰 거예요. 이때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합니다.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한다면 자기장의 세기는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되냐?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로 설명해 줍니다. 자기장의 세기 A와 B 중에 어디가 더 세니? 자기력선 수가 더 많은 거요. 자기력선의 수를 기호로 파이라고 해요. 파이라고 해요. 파이. 자기력선의 개수를 파이라고 있습니다. 파이. 자기력선 수를 우리나라 말로는 자속수라고도 불러요. 자속수. 같은 말이야. 이걸 파이라고 표현해서 자기장의 세기는 뭐에 비례한다? 파이에 비례하겠죠. 파이가 많을수록 자기력선이 많을수록 자기장이 센 거니까. 그치? 근데 같은 자기력선이 지나간다면 3개가 지나가. 여기도 3개가 지나가는데 여기는 면적이 이만하고 이게 면적이 요만하다면 A와 B 중에 자기력선 수는 똑같은데 어디가 더 조밀조밀해요? B가 더 조밀조밀하죠? 면적은 좁을수록 자기장은 센 거야. 그래서 면적과 자기장의 세기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니까? 그래서 이걸 합친 공식이에요. 자기장의 세기는 면적, 단위 면적에 대한 단위 면적분의 자기력선의 개수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이거를 파이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BS가 나옵니다. 즉 자기력선의 개수를 구해라 했을 때 자기장의 세기하고 면적을 곱하면 자기력선의 개수가 나와. 이건 그냥 수학적으로 변형한 것 뿐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죠? 두 번째,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은 뭐냐면 전자기 유도 현상 알죠? 전자기 유도 현상. 그림이 어딨나? 전자기 유도 현상. 자, 요런 게 전자기 유도 현상이었죠. 자, 자석이 가까이 왔을 때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 자석이 멀리 도망가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왜? N극이 다가오면 코일이 걔를 싫어해서 여기서 N극을 만들고 싶어한다. 얘를 밀어내고 싶어한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된다. N극이 도망가면 다시 땡기고 싶어하니까 S극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한다. 그랬잖아. 이걸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고 이때 흐르는 전류를 무슨 전류? 유도 전류라고 불러준다. 유도 전류 I.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여기서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랬어? 전압, 압력이 먼저 생겨야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때 생기는 전압을 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기전력, 전압의 개념이야. 이 전압이 생겨야 전류가 흐르는 거야. 패러데이는 뭘 정리했다? 기전력을 정리한 거야. 전압이 많이 생기면 전류도 많이 흐르니까. 그래서 이 패러데이가 연구한 게 뭐다? 여기 유도 전류의 세기를 더 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말해서 기전력을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자석을 겁나 센 자석을 쓴다. 무슨 말이지? 얘가 더 세다는 건 자기력선이 더 많이 나오는 거니까 파이와 관련되어 있는 거야. 파이가 클수록, 즉 자기력선의 변화, 델타 파이라 그래. 파이가 크면 클수록 자기력선의 기전력이 더 커진다. 전류가 많이 흐른다. 두 번째, 코일 가문수를 많이 감아 놓으면 더 많은 전류가 흘러갔죠. 코일 가문수를 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자석을 어떻게? 천천히가 아니라 빠르게.
빠르게,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은 된다. 빠르게라는 건 시간상으로, 시간이 짧은 거야, 긴 거야? 짧은 거죠. 짧은 시간에 가면 되는 겁니다. 자석의 자기력선의 개수는 많아야 되고요. 가문수도 많아야 되죠. 근데 빠르게는 시간은 짧아야 더 많은 기전력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패러데이가 이렇게 정리했죠. 전자기 유도 현상을 위해서 기전력을 발생시키려면, 자, 기전력은 그래서 정리하면 기전력은 뭐에 비례한다? 델타 파이에 비례한다. 또 뭐에도 비례한다? n에도 비례한다. 하지만 뭐에는 반비례한다? 바로 델타 t에는 반비례한다라는 이런 것들을 공식으로 만든 거야. N극이 다과면을 밀어내고 싶어 하니까 생기는 방향은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 마이너스는 방향이 반대라는 뜻이고요. 자, 가문수에 비례하죠. 또 뭐에 비례하죠? 델타 파이에 비례하죠. 그 다음에 뭐에는 반비례한다? 델타 t, 시간에는 반비례하죠. 이게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 공식이었어요. 기억납니까? 단위는 V니까 볼트가 되겠죠. 볼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야? 델타 파이. 파이가 뭐다? BS. 그래서 공식을 뭐로 바꿀 수도 있다?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뭐? 델타 BS로 바꿀 수도 있다. 면적이 변하진 않으니까 자기장의 변화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공식이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 아까 비주 자기장의 자기장의 세기는 단위로 뭘 쓰냐면은 단위로 테슬라라는 단위를 씁니다. 몇 테슬라 이게 자기장의 세기의 단위야. 테슬라. 자동차에서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옛날에 과거에 존재했던 어떤 모 과학자, 테슬라라는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단위도 만들고 자동차의 이름도 만든 거야. 테슬라. 자, 두 번째. 자기력선의 개수. 자기력선의 개수도 몇 개 그럴 거 아니야? 개수를 몇 개라고 하지 않고요. 웨버라고 단위를 씁니다. 웨버. 몇 웨버. 웨버라는 단위는 자기력선의 개수에 대한 단위예요. 우리 문제 풀다 보면 웨버라는 단위하고 테슬라라는 단위가 나올 겁니다. 그걸 지금부터 소개할 거예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낼 때 이렇게 공식의 변형을 해서 이 공식 1번 공식을 이용해서도 이 V값을 구할 수 있어야 하고요. 2번 공식을 이용해서도 V값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공식으로 변형이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부터 설명을 좀 한 거예요. 됐죠?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 공식만 소개했어요. 일단 이것만 소개해서 이거 먼저 익힐 수 있도록 했고요. 지금 소개하는 건 뭐다? 이 공식을 여기다 접목해서 또 다른 새로운 공식 이렇게 이걸로도 여기 전자기 유도 법칙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 적용할게. 자, 우리 71쪽의 3번 문제입니다. 풀어낸 사람도 있겠지만 어려워서 못 푸는 사람도 있어요. 71쪽의 3번 문제 봐봐. 이 문제입니다. 자, 구하라는 게 뭐냐면 자기 선속을 구하래. 자기력선의 개수를 또 다른 말로 아까 자속수라고 하죠. 자속수. 그걸 또 다른 말로 자기 선속이라고 해요. 즉 파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파이. 자기 선속을 구해라. 파이는 단위가 뭐라고 되어 있다? 파이 단위. 웨버라고 써. 그래서 웨버라고 써있는 거예요. 웨버. 자기력선의 개수 웨버라고 쓴 겁니다. 어떻게 구하지? 자기장의 세기는 단위 면적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개수였죠. 그죠? 요거 자기장의 세기 공식. 그때 요 자기력선의 개수를 구하는 건 뭐라고요? BS라는 거죠. 요 공식 BS. 자기력선의 개수를 구해라. BS를 곱하는 뜻이야. 자기장 세기 곱하기 면적입니다. 자기장 세기 나와 있습니다. 0.5 테슬라. 읽을 때 어떻게 읽어라? 테슬라라고 읽어라. 그리고 면적 나와 있죠. 딱 나와 있잖아. 면적이 0.3 제곱미터. 그냥 둘을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0.5 테슬라 곱하기 0.3이라서 5, 3, 15, 0.15인가요? 3번단 뭐야? 그죠? 0.15죠? 0.15 웨버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죠?
그냥 BS. 공식을 너네 알고 있니? 라는 문제입니다. 공식 너네 알고 있니? 라는 문제예요. 자, 비슷한 문제 또 하나 볼게요. 10번 문제 봐. 10번. 10번 문제 보면은 표는 길이가 20cm로 똑같은 솔레노이드 A라는 솔레노이드와 B라는 솔레노이드가 있어. 근데 A, B의 원통의 반지름과 코일의 가문수,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딱 자료를 주고서 전류의 세기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갑자기 전류. 자, 일단 전류는 뭐에 비례한다? 전압이 많이 걸리면 전류도 많이 흐르잖아. 그래서 오메 법칙을 알고 있다면 V는 IR을 이용해서 전류를 구하랬으니까 I는 R분의 V겠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어. 중요한 건 전압과 전류가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야. 그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전류의 세기의 비를 구하라는 건 전압의 비를 구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원통의 모양이 반지름이 나와 있고 가문수가 나와 있고 테슬라 자기장의 세기 나와 있죠. 뭐 구하라는 거야? 이거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무슨 공식? 두 번째 공식 이용하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A 볼게. A라고 하는 솔레노이드에서 너 얼마만큼의 기전력이 생겨? 마이너스는 뺄게요. 어차피 세기니까. 가문수가 몇 번? 200번이래. 이거 N. 이게 200번이란 뜻이에요. 가문수 200번. 곱하기 그 다음에 세기를 구하는데 이거는 뭐 시간은 똑같겠죠? 시간은 델타 t는 고정을 해놓은 거야. 시간에 대한 정보는 없잖아. 시간은 같다는 전제하에 위에다 BS, 델타 BS인데 BS가 뭐냐면 자기장의 세기. B가 자기장이잖아. 이거 1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집어넣고요. 이 단면적에다가 뭘 넣냐면은 반지름이 나와 있으면 단면적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파이 R 제곱으로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BS에다 뭘 집어넣어? 파이 R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죠. 4파이야 4파이. 정리하면 델타 t는 똑같다는 전제하에 위에다 뭘 집어넣는다? 1테슬라 곱하기 4파이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이게 A에서의 전압을 구하는 거야. 자, B에서의 전압도 비교해볼게. B에서의 전압은 가문수가 100번이죠. 100번이고요. 테슬라가 몇 번? 2테슬라야. 그리고 곱하기 몇 파이야? 이게 4니까. 파이 R제곱이니까 16파이 나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16파이를 집어넣고 델타 t는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약분해버리면 위에 것만 비교하면 돼. 얘도 1, 2 약분되죠? 1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1, 2고 여기 4, 46 파이 약분되고 약분 4되죠. 정리하면 위에는 2만 남고 또 약분될 텐데 2만 남게 되죠. 1 되니까. 그리고 아래에는 뭐만 남는다? 요 2하고 4가 남으니까 그죠? 8되죠. 2대 8이니까 1대 4가 됩니다. 전압의 비가 1대 4니까 전류의 비도 역시 몇 대면 1대 4가 되는 거예요. 답입니다. 1대 4예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한번 풀어봐봐. 직접 풀어봐야 합니다. 풀어봐야 돼. 자기장의 세기 B에다가 자기장의 세기를 집어넣고 가문수 N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이용해서 파이 R 제곱 면적 S라는 면적을 집어넣어서 요 2번 공식 요거 공식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전압과 전류는 비례하기 때문에 전압을 구하면 돼.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하고 있어? 해볼 거야? 할 수 있겠어? 안 해봐도 되겠어? 풀었어, 잘. 할 수 있겠어? 별표가 써져 있고,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형태의 문제야. 꽈놓지도 않았어. 그냥 공식에다가 툭툭툭툭툭 집어넣으면 나오는 문제거든요.
대신에 공식을 빠삭하게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푸는 문제니까 이 공식을 모르면 이 자료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니까 어렵다고 느껴지는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알고 보면 되게 쉬운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야. 자, 비슷한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17번. 잘 풀어낸 사람이 있을 텐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17번 문제. 영상 촬영 중이니까 필요하면 보내줄게. 요청해. 자, 17번. 길이 나와 있고 단면적 나와 있고 가문수 나와 있고 수직을 놓여 있고요. 자, 자기장이 2초라는 시간 동안 2테슬라에서 6테슬라로 변했대. 자기장의 변화량을 준 겁니다. 이때 딱 델타 BS에서 단면적은 정해져 있는데 뭘 준 거야? 델타 B를 준 거야. 자기장의 변화를 준 겁니다. 근데 유도 전류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유도 전류를 구했으니까 I야. I는 R분의 V죠. 전류를 구하려면 이거 B가 아니라 딱 전류를 구하라 했으니까 전압의 비례한에만 가지고 풀 수 없어. 뭘 알아야 돼? 저항값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저항을 준 거야. 2옴이라고. 보이냐? 여기다가 2옴이라는 저항을 집어넣고 나머지는 여기 유도 기전력 V 값이 얼마가 유도되는지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V를 구하는 방법은요. 가문수 몇 번이야? 가문수는 100회 여기 나와있죠? 100회 100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여기 나왔습니다. 2초 델타 T가 2초가 되는 거야. 이거 2번 공식도 델타 B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 델타 B에다가 2에서 6이니까 4를 넣어야 돼. 4. 델타 B에다 4 집어넣고 단면적에다 뭘 집어넣어? 길이는 필요가 없죠. 단면적만 넣으면 되는 거냐? 길이 정보는 저거는 그래서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단면적만 넣으면 되죠. 그죠? 단면적 0.1이죠. 단면적 0.1. 여기 S가 단면적이니까 0.1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2 되고요. 얘는 10 되죠? 20V네요. 여기다 20V를 집어넣으면 10A가 흐릅니다. 답이 10A 맞죠? 낚시 자료가 있어요. 그죠? 안타깝게 낚시 자료가 길이라고 하는 낚시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이 낚시 자료는 이용하면 안 되는 거지. 낚시 자료. 안타깝게도 필요 없는 자료를 주는 게 물리에서 나오네요. 화학은 필요 없는 자료를 잘 안 주거든. 근데 물리는 주는 경우가 있어요. 화학은 모든 자료가 거의 다 이용되거든요. 근데 물리는 이런 가끔씩 이렇게 쓸데없는 자료를 주기도 합니다. 저걸 어디다 집어넣지 고민하는 순간부터 난 공식을 모른다고 자기는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공식에 없는 것들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답은 10A가 답이 돼요. 오케이, 이런 것들이 이제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의 기본 포맷들이에요. 지금 이것들을 잘 풀 수 있다면 조금씩 응용되는 문제들이 조금씩 더 풀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의 문제들을 좀 볼게요. 자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상충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번 문제, 4번 다시 위로 갈게요. 4번 문제.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데 기본 포맷의 문제, 4번 문제가 오늘은 좀 소개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소개. 도선이 있고요. 전류 I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동쪽으로 R만큼, 오른쪽이 동쪽이죠. R만큼 떨어진 요 지점, P 지점에, 요 지점의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했습니다. 정의야, 이건 약속. 이 문제에서 우리 이렇게 하자. 여기 떨어진 지점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전류가 이렇게 자기장, 이렇게 방향은 알겠죠? 오른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엄지를 맞추면은 자기장이 이렇게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생기는 자기장이 생긴다는 걸 알겠습니다. 여기 접선 방향에 해당하는 이 방향, 북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텐데, 어쨌든 그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다? B라고 하자. B라고 하자. 라고 한 거예요. B라고 하자. 직선이 도선에 2I만큼의 전류를
전류를 2배만큼 많이 흘리고요.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흘리겠대요. 흘려보냈을 때 도선으로부터 여기 2R만큼, 이만큼 여기죠? 2R만큼 떨어진 Q 지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고 세기는 어느 정도의 세기가 나오겠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리해보면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에 비례하고요. 거리에 반비례하거든요. 그래서 거리 R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 I만큼 흐르는 곳에 자기장을 B라고 하자. 이게 기본 전제가 되는 조건이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변형된 조건이 뭐냐는 거야. 지금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니까 요 B 값이 얼마로 변하겠냐라는 건데요. 전류를 몇 배? 2I로 높이겠대. 맞죠? 근데 거리가 얼마야? 거리도 2배 넓어진 거잖아. 멀어진 거잖아. 여기 2R을 집어넣는 거야. 결국에 약분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B야. 똑같이 R분의 I니까. 방향만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시계 방향으로 흐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 그러니까 남쪽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B가 되겠죠. 답은 1번. 오케이. 우리 자기장에 대한 공식 요거를 좀 알고 있어야 눈에 보이게끔 식으로 정리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기장 공식을 알아야 눈에 보이게끔 정리해서 풀 수가 있어요. 눈대중으로 풀면 틀릴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식으로 정리해서 푸는 게 확실합니다. 아시겠죠? 이건 3차원이라서 이렇게 풀면 되는데 2차원 문제를 되게 많이 줍니다. 6번 문제가 6번 풀어낸 사람도 있겠지만 2차원으로 주는 문제의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예요. 좀 크게 할게. 자, 이 문제에서는요. 전류 I가 둘 다 흐르고 있고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이 같은 평면 위에서 서로 수직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그 자료 그대로죠. 그 다음에 전류 I가 흐르는 긴 직선 도선 한 개로부터 거리 D만큼 떨어진 곳에 작용하는 자기장이 B다. 우리 알고 있는 정보야.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분의 전류인데 여기 거리를 D라고 설정을 한 거죠. R 대신 D를 집어넣은 거야. D라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 I가 흐르는 곳에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하자라고 약속한 곳이 저걸 전제로 깔고 이 전제처럼 전제로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같은 거리 D만큼 떨어진 지점 이 도선으로부터도 D만큼 떨어지고 이 도선으로부터 D만큼 떨어진 지점 여기죠. D 떨어지고 D 떨어지고 여기죠. D 떨어지고 D 떨어지고 여기죠. D 떨어지고 D 떨어지고 여기죠. 그래서 PQRS라는 지점 네 지점을 준 다음에 그 중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2배가 되는 지점을 찾으라는 거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 봐봐. 첫 번째 Q부터 Q는 어떤 모양이냐면 첫 번째 이걸 1번 도선이라고 하고요. 2번 도선이라고 한다면 1번 도선에 의해서는 자기장이 봐봐 이렇게 엄지 맞추면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뚫고 나오는 모양이야. 3차원은 시계냐 반시계냐 할 거잖아. 2차원 평면이기 때문에 자기장이 여기 칠판을 뚫고 들어가서 오른쪽은 뚫고 들어가고요. 왼쪽으로 뚫고 나오죠. 이걸 표현할 건데 뚫고 들어가는 모양은 X자로 표현합니다. 쌤이 저번에 이렇게 말했어요. 화살을 하나 그려서 이걸 뒤에서 바라보면은 X자 모양으로 보일 거고 앞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뚫고 나오는 건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화살이 이렇게 뚫고 나오는 모습 들어가는 건 뒤에 깃털 부분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자, 첫 번째 도선에 의해서는 여기서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야. 얼마만큼? B만큼. 맞죠?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 B만큼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도선에 의해서는 여기 뚫고 들어가고 여긴 뚫고 나오죠. 뚫고 나오는 자기장이 얼마만큼? B만큼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이서 상쇄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 BQ라는 지점의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된다? 0이 됩니다. Q라는 지점의 자기장의 세기는 0이 돼요. 답은 아니죠. 그래서 Q는 2B가 아니죠. 그냥 0이 됩니다. P 볼까? P는
첫 번째 도선에 의해서는 뚫고 나오는, 그죠? 뚫고 나오는 자기장, 이거죠? B가 형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선에 의해서도, 우와! 두 번째 도선에 의해서도 오른쪽 뚫고 왼쪽 뚫고 나오니까 얘도 뚫고 나옵니다. 뚫고 나오는 자기장이 생깁니다. 합쳐지면 여기가 2B네요. 뚫고 나오는 자기장 2B만큼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죠? 섹이 2B가 되는 거야. 자, 이제 볼게요. R 같은 경우는 뚫고 들어가죠. 2번 도선에 의해서 뚫고 들어가고요. 1번 도선에 의해서 뚫고 나오죠. 0입니다. 이제 보이나요? S점 어때요? 1번 도선 뚫고 들어가죠. 2번 도선도 뚫고 들어갑니다. 뚫고 들어가는 겹치죠. 2B입니다. 여기도 2B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점은 S와 P가 됩니다. PS. PS가 답이 돼서 3번이 됩니다. 2B가 되는 지점, PS 두 지점입니다. R과 Q는 얼마다? 0이 되겠죠. R과 Q는 0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겠네요. 자, 이게 직선 도선 1대고요. 시험 문제는 원형 도선도 나옵니다. 원형 도선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 원형 도선. 읽어볼게요. 자, 수평면 위에 고정된 2R짜리 반지름 원형도선에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 I를 흘려주었더니 자, 중심점 P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B가 되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전류 I가 흐르고 거리가 2R 그러니까 이런 좀 전제가 달라. B라는 자기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전류는 I인데 거리가 2R만큼 떨어진 곳을 자기장을 B라고 정의합니다. 2R분의 I가 B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꼭 R분의 I가 B라는 건 아니야. 문제에서 조건을 다르게 주면 이걸 B라고 설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다르죠? 자, 오른쪽에서 가의 이 원형도선을 그대로 고정해 놓은 다음에 하나를 더 추가한 거야. 어떤? 가운데 거리 반지름 R짜리 원형 도선 니은을 중심이 딱 겹쳐지도록 고정시켜 놓았더니 두 원형 도선의 중심 Q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B가 되었대요. 얘를 추가했는데도 자기장의 세기가 B라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 방금 추가한 도선에 아무런 전류를 흘리지 않았거나, 맞죠? 아무런 전류를 흘리지 않았거나 또는 여기에 전류가 흐르긴 흐르는데 얘 때문에 B가 형성이 된다면 얘 때문에는 반대 방향의 2B가 형성이 돼서 상쇄가 B만큼 되고 나머지 B가 남은 거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봐봐. 쌤이 이렇게 할 거야. 이걸 한 번 감긴 솔레노이드라고 가정한다면 내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맞춰서 여기 이 부분엔 뚫고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B는 B인데 뚫고 나오는 B인 거야. 근데 여기가 B가 되려면 그대로 뚫고 나오는 B가 된다는 건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는 거고 어떤 경우가 있다? 뚫고 들어가는 B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이 상쇄가 돼서.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가운데 녀석에 의해서는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되어야 하므로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근데 이 전류가 시계 방향인 거 알겠는데 똑같이 I가 흐르면 될까? 전류가 I가 흘러. 근데 거리는 R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2R분의 I가 B라면 R분의 I는 2B죠? 맞네요. 그래서 여기는 전류가 그냥 I만 흐릅니다. 만약에 여기에 전류가 2배만큼의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4B가 되거든. 그리고 여기 3B가 돼요. 쌍수가 되고도 3B가 되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아니게 되는 거야. 여기를 2B로 만들어야 돼. 어떤 2B? 뚫고 들어가는 2B로 만들려면 그냥 I가 흐르면 됩니다. R분의 I가 2B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 전류가 그냥 I만큼이 흐르되 이 녀석의 전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흘러서 상쇄가 되면은 B가 나올 수 있죠. 이거 말하는 거야. 두 원형 도선의 중심 OQ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B가 되도록 하려면 이래야겠네 라고 예측하고 들어가는 거지. 그래야겠네. 옳은 설명을 골라보자.
가에서 점 P에 생긴 자기장의 방향은 뚫고 나오는 방향이라고 했죠?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맞죠? 수직으로 뚫고 나오는 방향이다. 맞는 말입니다. 나에서 도선 니은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생긴 자기장의 색이 이비만큼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지 이 조건이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디귿! 나에서 도선 니은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시계 방향이어야 되죠? 그래야지 이 조건이 만족되죠. 디귿도 맞는 말이 됩니다. 리을! 나에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4i가 되어야 한다. 아니죠. 4i 되면 큰일 납니다. 그냥 i가 되어야 합니다. 방금 구한 거야. i가 그냥 흐르면 됩니다. 4i가 흐르면 난리 나죠? 4i가 흐르면은 이거 2배에다가 또 4배 되니까 총 8배 되죠? 8비 돼, 8비. 대박. 여기 7비 됩니다. 말이 안 되죠?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4번은 니은 틀렸어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받아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원형 도선일 때 이렇게 내 손가락을 한 번 감긴 솔레노이드처럼 생각해서 내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맞추는 것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전류가 안 흐르는 경우를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서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전류를 흐르지 않는 경우도 가능하다. 맞는 말이 되겠죠. 만약에 보기에 있다면. 근데 지금 보면은 흘려주었다. 전류를 문제에서는 전류를 흘렸다 안 흘렸다 말은 없지만 그래서 우리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한 거야. 근데 여기서 보기를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보기를 보니까 전류를 흘렸다는 전제를 깔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전류를 흘렸다라는 전제 하에 지금 문제를 푼 거지. 자, 그리고 3단계 문제 1번 문제 볼게요. 3단계 1번 문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두 직선도선 기역과 니은을 거리가 r인 지점을 수직으로 통과하도록 설치하였다. 이 그림을 그냥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림 설명하는 거는 그냥 끊어주고 있거든요. 그림 설명하는 거네. 그 다음에 기역에는 도선 기역에는 위쪽으로 1A 보이네. 전류가 흐른다. 이것도 알고 있어. P점과 Q점은 두 직선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각각 R만큼 떨어지죠. 이것도 그림에 그냥 보이죠. 도선 기역에서 동쪽으로 3분의 2R만큼 떨어진 건 어디죠? 여기죠. 여기입니다. 그림이 안 나와 있어요. 여기 거리 3분의 2R만큼 떨어진 곳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려주면 됩니다. 여기를 자기장의 색이 0이라고 했네. 옳은 걸 골라보자 라는 겁니다. 봐봐. 이게 3차원이죠. 3차원이니까 첫 번째 기역도선에 의해서는 여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들이 형성됩니다. 맞죠?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 그림을 다 그리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형성이 될 거예요. 형성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요 지점이 그러면 첫 번째 기역도선에 의해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있죠. 기역도선만 따진다면. 근데 자기장이 0이래. 무슨 말이야? 니은도선 때문에 자기장이 상쇄가 된 거야. 맞죠? 니은도선 때문에 자기장이 상쇄가 되어서 없어진 거야. 자, 여기서 이쪽 북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 거 보이나요? 기역도선에 의해서는 요 지점, 이 북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니은도선에 의해서는 남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야 상쇄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만 한다?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 일로 들어가서 일로 이렇게 여기는 반시계 방향이 형성이 되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얘 때문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반시계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돼서 상쇄가 일어나서 0이 되는 겁니다. 일단 전류의 방향을 찾았어. 야, 얘도 위로, 아래에서 위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 그래야지 이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야. 근데 딱 0을 만들려면 이제 계산해 볼게요. 자기장이 0이 되려면은 거리가 여기는 3분의 2R이죠. 3분의 2R입니다. 근데 여기 거리가 이미 나와 있어. 얼마야? R 더하기 3분의 1R이죠. 맞죠? 3분의 4R이야. 3분의 4R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선 기역에서 3분의 2R 떨어진 지점과 도선 니은에서 3분의 4R 떨어진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가 0이다. 즉 거리의 비가 1대2죠. 거리의 비가 1대2인데 완벽하게 상쇄가 일어나려면 여기가 2배의 전류가 흘러야만 하는 거야. 맞죠? 같은 색이 전류가 흐른다면 자기장이 2분의 1로 약해질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딱 완벽히 상쇄가 되려면은 거리가 가까운 곳과 거리가 먼 곳이 완벽히 상쇄가 되려면 여기가 전류가 더 많이 흘러서 더 강한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먼 곳에도 같은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겠지. 자,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아, 니은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 흐르는 전류의 2배구나. 즉 2A의 전류가 흐르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도선 니은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기역에 흐르는 전류 방향과 반대이다. 아니다. 같은 방향이어야 하는 거예요. 니은에 흐르는 전류에서 2A이다. 맞죠? 이거 2A가 딱 흘러야 한다. 방금 구했습니다. PQR 중에서 자기장의 세가 가장 센 곳은 어딜까? POQ구나. POQ 중에서. O는 어쨌든 두 녀석 때문에 상쇄가 되는 지점이죠? 완벽하잖아요. 어느 상쇄가 되는 지점이야. P는 어때요? 1번 기역 도선에 의해서도 이쪽 내려오는 방향이고 니은 도선도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르니까 이렇게 크게 보면은 여기도 내려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돼서 아래 방향, 내려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겹쳐지는 곳입니다. Q점은 어때요? 얘에 의해서도 올라가고요. 얘도 올라가는 곳이죠. 그죠? 겹쳐지는 곳이야. 그럼 P와 Q 중에서 둘 다 겹쳐지는 곳인데 어디가 더 힘이 셀까? 전류가 많이 흐르는 곳 옆이니까 여기가 전류가 많이 흐르는 곳 옆이니까 여기가 훨씬 더 힘이 셉니다. 여기는 전류가 많이 흐르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이잖아. 힘이 약한 거야. 가까운 곳에는 1A밖에 안 흐르니까 자 P점보다는 Q점이 2A가 흐르는 도선 바로 옆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Q점이 훨씬 더 자기장의 세가 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점이 제일 세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는 말이 나서 답은 4번이 답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구해내려면 설정이 좀 필요해요.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을 B라고 하자라고 내가 마음대로 설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는 문제에서 그 설정을 주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건 눈침작으로 P점보다는 Q점이 2A 바로 옆이니까 같이 겹친다면 상쇄되는 곳이 아니라면 2A 가까운 곳이 훨씬 더 자기장이 세겠네 해서 디귿을 풀어주게 되는 거지. 문제 푸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굳이 이걸 설정해서 정확히 얼마인지 구할 필요는 없어. 보기에서 몇 대 몇인지 물어봤다면 모르겠지만 그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더 센지만 감각적으로 찾으면 되겠죠. 쌤은 한 문제만 더 두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은 좀 가까이 좀 이렇게 쉬운 거, 좀 눈을 머리를 좀 식힐 수 있는 문제 하나 볼게요. 2번 문제. 이거 되게 특이합니다, 문제가. 토마토가 막 떠있어, 그지? 가능할까? 토마토가 떠있어요. 강한 자기장이 걸려있는 원통에 토마토를 넣었더니 토마토가 붕 떠있는 모습이야? 그렇대요. 떠있대요. 그리고 종이에다가 네오디뮴 자석을 댔더니 끌려오는 모습이래요. 그죠? 우와. 자, 이때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종이의 성질과 토마토의 성질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종이는 상자성체예요. 상자성체입니다.
토마토가 떠 있다는 건 얘가 반자성의 성질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면은, 자, 봐봐. 외부 자기장이 여기를 통과하죠. 통과해서 여기에 N극을 만들고 반대쪽에 S극을 만들어 네오디뮴 자석의 왼쪽이 S를 만든다면 네오디뮴 자석의 이쪽을 N극이라고 한다면 N극이 통과하면서 반대쪽에 S극을 만들고 네오디뮴 자석이 반대쪽 S가 되겠죠? 그래서 이 N극과 S극이 서로 잡아당겨서 끌어당기게 되잖아. 기억나나요? 근데 상자성체니까 이 네오디뮴 자석을 치워버리면 종이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자석의 성질을 띠지 않게 돼요. 유지한다? 틀린 말. 종이는 상자성체이기 때문에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가해서 종이 내부의 합성자기장, 종이 주변의 네오디뮴에 의한 자기장, 이것 때문에 쌤이 이걸 풀어준 건데, 봐봐. 이게 종이야. 그림 그대로 볼게. 종이야. 네오디뮴 자석이 자기장을 여기로 뿌리죠. 뿌립니다. 자, 네오디뮴 자석이 뿌리는 자기장의 세기가 4테슬라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4개를 뿌리니까. 그럼 외부 자기장, 네오디뮴 자석이 뿌리는 자기장은 4테슬라라고 한다면 종이 내부, 여기, 요 안에, 여기 말하는 거예요. 요 안쪽의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겠냐는 겁니다. 여기 모르긴 몰라도 이 안에 있는 원자 자석들이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거야. 맞죠? 중요한 건 이 종이 내부에 있는 원자 자석들이 스스로 일으키는 자기장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다만 1테슬라라도 지들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근데 거기에 뭐가 통과하고 있어? 4테슬라에 해당하는 자기장이 통과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 합성 자기장은 4테슬라와 1테슬라의 합성이 된 내부 자기장은 훨씬 더 센 자기장이 합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야. 그래서 종이 내부의 합성 자기장은 외부에서 4테슬라가 통과하니까 그 안에 4테슬라가 지나가고 있고 지네들이 막 돌면서 원자 자석들이 회전해서 한쪽 방향을 가리키게 되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장과 합쳐져서 훨씬 더 큰 내부 자기장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내부의 합성 자기장이 세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내부가 5테슬라, 외부는 4테슬라. 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 합쳐져서 내부 자기장의 세기가 더 세지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이것도 이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를 거야. 근데 이 그림을 기억해서 외부 자기장 플러스 내부 자기장 합쳐져서 합성 자기장이 더 커지겠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티귿. 그림 나에서 토마토 안에는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을 나타내는 물질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반자성체는 여기 N극이 있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니까 N극이 있다면 얘를 밀어내야지 떠 있잖아. 밀어내니까 얘가 반대되는 외부 자기장에 반대되는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물질이 있어야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을 나타내는 물질이 들어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니은만 맞아요. 떠 있으려면 절해야 한다라는 얘기고 이 문제에서는 니은이 중요한 거 합성 자기장이 포인트가 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하나 3번 여기도 낚시가 하나 들어있어. 낚시. 어떤 낚시냐면은 지금 A라는 지점에서 이 레일을 따라서 이 자석을 훅 날린 거야. 레일을 따라서 자석을 훅 날리면은 자, 자석이 코일로 다가오죠. 코일한테 자석이 다가오면 코일이 걔를 밀어내는 자기장을 만들 거 아니야? 그치? 밀어내는 자기장을 만들려면 뭐부터 발생돼야 돼?
전압이 발생되고 전압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을 발생시킬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못 오게 막을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N극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코일에서 어떻게 왼쪽에 N극을 만들고 반대쪽에 S극을 만들어서 얘를 밀어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코일은 변화를 싫어하니까. 선생님이 왜 여기다 그릴까? 얘는 아무 일도 못해요. 왜냐면 전류가 흐를 수가 없거든. 왜? 끊어져 있잖아. 끊어져 있으면 전류가 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전압도 발생이 안 됩니다. 이게 낚시야. 그래서 코일 P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역할도 못합니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Q만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뭐 중심까지 거리 필요 없어. 이거 소용이 없으니까 필요 없는 거야. 자, 옳은 걸 골라보자. 자석이 A점에서 출발할 때와 B점에서 출발할 때 코일 P에 어디에 더 센, 코일 P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은 그냥 틀린 거. 만약에 여기 코일 P가 아니라 코일 Q였다면 어디가 더 유도 전류가 셀까? 더 빠르게 오는 게 누구야? A에서 출발할 때가 더 빠를 거 아니야? 더 빠르게 오니까 A가 더 세다라고 할 수 있겠죠? A점에서 출발할 때가 더 센 유도 전류. 이건 맞는 말일 겁니다. 이걸 P가 아니라 Q로 바꿨다면 맞는 말이지만 저게 P라고 써있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말로 X를 치는 거예요. 자석이 O를 지나서 코일 Q로 진입할 때와 진입할 때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 자, 봐. 왼쪽에 N극을 만들려면 진입할 때는 왼쪽에 N극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통과하면요. S가 멀어지죠. 통과했다는 건 자석의 S가 멀어지는 거 보여요? 코일 입장에서 S가 멀어지잖아. 그러므로 S를 당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번에 여기를 N극 만들고 반대쪽에 S를 만들어야 돼. 즉 전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전류 방향이 바뀐다는 건 검육에 나타나는 바늘 방향이 처음에 이 방향이었다면 다음에는 이 방향. 바늘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바늘 방향이 바뀐다는 게 전류 방향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바늘의 방향이 반대이다. 맞는 거죠. 보기는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석이 코일 Q를 빠져나갔을 때 받는 힘의 방향. 이거 아니야. 힘의 방향. 그냥 당기냐 미냐입니다. 당기죠. 통과하고 이쪽 왼쪽으로 당길 거 아니야. 힘의 방향은 운동 방향의 반대. 맞죠? 반대로 당기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이거를 FBI 힘 받는 방향. 자기장 방향은 뭐지? 전류는 어떻게 이거 아니야? 그냥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거 찾는 문제입니다. 리은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4번입니다. 오케이. 이 내공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제집이죠. 근데 거기서도 되게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지금 소개받고 있는 겁니다. 소개받고 있는 거고. 시간 많이 갔네. 쌤이 그래서 하나씩 더 준비를 했어요. 시험 대비니까. 내공의 이거 나머지 문제 이제 풀면 되겠죠? 아니다. 이거 전자기도 말고 나머지 거로 다 받았죠, 지금. 그래서 선택해. 내공의임하고 완자를 끝내올 사람과 하나를 더 가져갈 사람. 우공비를 준비해 놨거든요. 한 명씩 물어봐야지. 준석이 어떻게 할래? 원자 다 풀려있잖아. 네. 내공은 어느 정도 풀었어? 반 정도. 반 정도? 이거 뭐 다 풀어오라는 건 아니야. 일단 받아가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면 됩니다. 혜정이 주연이는 어떻게 할래? 내공하고 완자 남았죠? 어떻게? 완자 남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봅시다. 오케이. 오늘 풀어준 거 다시 한번 잘 정리해주고요. 나머지 안 푼 것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내공일까지는 숙제.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마칠게요. 수고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얘기해. 물어봐.